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 꽃피우다의 양순모 대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그 인터뷰 섭외를 했던 게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우연히 이 꽃피우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였어요. 꽃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사실. 네. 근데 여러 가지 꽃에 대한 사업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서 일단 눈길을 끌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꽃으로 사업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지난 2013년에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옥상 정원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남북한 청년들하고 새로운 일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일은 바로 저희가 탈북 청년들하고 함께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네. 바로 꽃피우다라는 현재 브랜드를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이 꽃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많이 주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쪽방촌 어르신들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그런 모티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꽃피우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고 원래 기업은 따로 있군요. 네, 탈북 그렇죠. 청년들과 함께하는 네, 맞습니다. 기업이군요. 네. 네, 에덴 그리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에덴 그리닝도 시작하신 지 2년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궁금한 게 탈북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나요? 네, 탈북 청년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한국에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에 탈북민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네. 이제 절반 이상이 청년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과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뭐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 탈북 청년들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는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 어떤 비즈니스 개발자가 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에 일단 가기 전에 뭔가 연습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그렇죠. 저희가 이론과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좀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탈북 청년들을 만나게 됐고요. 탈북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에게 그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창업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을 이제 뵙기 전에 이제 남자가 또 꽃을 한다는 게 또 의외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님 직접 뵈니까 너무 젊으셔서 또 놀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시작한 게 저는 플로리스트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또 그것도 아니시라는 점도 네. 또 의외이기도 합니다. 네. 꽃 잘 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꽃을 꽂으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안 하세요? 플로리스트는 아니고요. 저는 네.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사업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꽃피우다는 네.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이 사업은 조금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대기업,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과 또 중구청 그리고 남대문 지역 상담센터라는 어떤 복지기관이 또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 네.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각자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구조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운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제 중구청이나 이제 어떤 복지기관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특히 그 남대문 지역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쪽방촌 어르신들을 한 20년 가까이 돕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지원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그 마케팅하고 디자인해서 꽃을 외부에다가 손님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파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꽃피우다에서는 꽃을 팔고 있지만 그 꽃을 만드는 분들이 서울역의 쪽방 어르신들이신 거고요. 그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같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브랜드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사회적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해서요.
예, 말씀을 네.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첫 달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2014년 7월에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아직은 아주 소규모로 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돈을 활용해서 1차적인 목표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것이 제 1차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드리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월급도 드리고 예, 고용을 월급도 드리고, 아예 하시는 예, 거죠? 정규직으로 고용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에게 2가지 정도의 더 목표를 저희가 실현시켜 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쪽방에 사시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고요. 네. 그리고 2번째 목표는 이제 실제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는 일들, 어떤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그 거주지를 옮겨드리는 일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역 쪽방 주민들, 그 어르신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꽃피우다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 그분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0.5평 이하의 집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요. 사실 뭐 방음이나 뭐 화장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초수급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근로자로서 사실 5, 60대라고 해도 사실 아직 살아가실 날들이 많으신데 네. 이제 그런 자기의 경제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근로자로서의 의식 자체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이요? 반응? 사실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쪽방에 사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공간에 남성분들이 많으시겠죠. 남자분들이 꽃을 또 예쁘게 근데,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꽃 만드는 일을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좋아할까 싶었는데 그 진짜 남녀노소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저희가 이제 어떠한 딱 상품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걸 이제 꽂으시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 화분이나 꽃이나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하면 하실수록 되게 자부심을 느껴가신다는 측면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하나의 예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계신 어떤 한 쪽방 어르신이 계셨는데 네네.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술을 끊게 되셨어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예. 일들이 되게 많았죠. 예, 아, 네네네. 출근 안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직접 이제 그 머물고 계신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어떤 병원이랑 연계해서 치료하면서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게 된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네. 저도 제가 꽃을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클래스를 듣기도 하고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제가 꽃을 배운다고 하면은 뭐 신부 수업 하냐? 뭐 이런 약간 꽃에 대해서 여자의 이미지도 생각이 나고 네.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사회적인 편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꽃을 꽂는 이유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내 손으로 만진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좀 정신적인 네. 힐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더 많이 이 꽃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대표님은 국내 꽃 산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쪽으로 비즈니스 네. 모델을 딱 잡으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 꽃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사실은 1인당 꽃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편인데. 그냥 집에 가면서 꽃을 막 사가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그냥 네. 아내분에게 집에 가면서 퇴근하면서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집에 꽂아놓으려고 예, 또 사고. 항상 시들면은 네. 다시 그렇죠. 사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예.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문화는 아니지만 또 최근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또 그런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서브스크립션의 어떤 그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네, 맞아요. 그 사업 네. 모델이 지금 제일 많이 활성화돼 있죠. 맞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러니까 매일 꽃을 배달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예, 거죠.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직장으로 보낸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매주 꽃을 심리를 받는 거죠. 어떤 잘 활용해서 하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소비되는 측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도 고객들 중에 금요일 날 되면 제일 주문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퇴근하시는 길에 아내분이나 뭐 여자친구에게 그냥 이제
선물을 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네. 탈북 청년들과 같이 이제 뭔가 만들어 보겠다 하셨을 때 선택한 것이 가드닝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울역의 쪽방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것은 꽃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업 모델을 선택하신 것도 네, 네.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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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탈북 청년들하고 가드닝을 했을 때는 제가 뭐 어떤 농업이나 이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탈북 청년들이랑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이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거나 이 친구 함께 일하는 이 탈북 청년들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원하는 일, 바로 환경이나 어떤 꽃 이런 데 일을 해야지 네. 우리가 어떤 이분들이 그 순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인터뷰에서 탈북 청년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자연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과 네, 하나다. 그런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브랜드를 지향하고 제가 있다. 말하기가 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맞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터뷰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지금 뭐 꽃피우다 나고 있는 수익이 대부분 재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다양한 네. 아이템도 개발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어떤 거죠? 흔히들 예전에 꽃꽂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요즘은 이제 플라워 클래스라고 조금 멋있게 좀 부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브랜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뭐 꽃만 만드는, 꽃다발만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고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퓨저나 뭐 어떤 꽃 패턴을 활용한 컬러링, 혹은 꽃 향기를 활용한 어떤 뭐 조향 어떤 장치들 같은 것을 디퓨저? 네, 디퓨저나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어디 석고 방향.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네. 네. 저희가 오셔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 문화 공간과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요. 지금 한창 이제 상품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꽃피우다 양순모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네.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사실 아직 사업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사업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저희 꽃피우다를 통해서 어떤 쪽방촌 어르신들의 삶이나 탈북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피우다가 좀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앵커 초대석 오늘 양순모 꽃피우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